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89쪽 박완서 선생님의 겨울 나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작년에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와 워커라는 작품으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다룬, 그러니까 분단과 6.25 전쟁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죠. 이 겨울 나들이도 그런 작품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수행평가 때문에 지금 이 소설을 읽게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왜 제목이 겨울 나들일까? 되게 나들이는 날씨 좋을 때, 지금처럼 막 봄일 때, 막 시험 끝나고 좀 여유 있을 때, 이럴 때 가는 게 되게 나들이일 텐데, 겨울 그 추울 때 굳이 나들이를 한 이유는 뭘까? 뭐 이런 질문들 작가님한테 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나왔어요. 내가. 자, 이건 나가 나왔다는 건 나가 곧 서술자이다라는 거겠죠. 즉,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의 남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산의 아픔, 그러니까 6.25 전쟁 때에 어떤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남편과 결혼한 나는 그 이제 그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열심히 잘 키워서 내 아이와 다름없이 키웠다. 이거 카메라와 워커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딸의 초상화를 봤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녀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진 이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는 거구나. 왜냐면 이제 딸의 초상화에서 그녀의 향기가 얼굴은 모르지만 그런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언젠가 뭐 이렇게 전 남친을 아련한 눈빛으로 그리워하는 막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심정인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서운하고, 여기 나오죠? 막 서럽기도 하고, 남편과 새로운 세상, 아이고, 의미 없다, 헛되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참, 그리고 여기 이 분홍색으로 체크된 거는요, 서술자 나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말들은 일단 이렇게 한번 체크를 했어요. 서술자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온양 지금 충남에 있죠. 온천이 유명한 곳이죠. 자, 거길로 여행을 떠나왔지만 자, 여행 나옵니다. 여행. 즉 이 소설은 여로형 구조다. 여로가 뭐예요? 여행길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여로형 구조라는 거는 여행을 떠났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여행을 가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구조의 소설들을 말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에서 배우게 될 영상 수업의 만세전 같은 소설도 사실은 이 여로형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행을 떠나서 이제 서술자 나가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여행을 왔으면 좀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로부터 쫓겨난 듯한 기분, 소외감이죠. 그죠? 그 마음이 내내 불편한 거예요. 여행을 왔어도.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제 시적화자가 아니라 서술자 나의 감정 상태는 자, 이렇게 뭔가 헛헛하고 뭔가 허망하고 막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것 같고 막 이런 뭐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봐. 나만 이렇게 배신감에 치를 떠나 봐. 막 이럴 때 자, 이런 이제 슬프다고 해서 서러운 마음으로 허둥지둥 골목을 헤매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여인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연히 여인숙은 여러분들 여관 아시죠? 그 여관 여행 가면 묵는 데잖아요. 여관 중에서 좀 더 규모가 작고 허름한 곳을 여인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보면 이 여인숙이 그러니까 살림집 주인이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살림을 하고 있으면서 두세 개 정도 방을 이제 이렇게 손님들에게 빌려주는 이제 그런 곳으로 나와요. 뒤에도 읽어보면
자, 그랬더니 얘 빨래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아,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굉장히 춥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그 완장 설명할 때 이렇게 소설 작품 보면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라. 예, 왜냐면 인물이 새로 등장하면 이야기가 뭔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 자, 아주머니가 나를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땠어요? 나는 그 전까지 왠지 막 모두로부터 막 왠지 내가 좀 소외된 것 같고 배척당한 것 같고 막 그래서 서운했는데 막 나를 이렇게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있어. 자, 어리광이라도 부리고 싶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위로받고 싶은 거죠. 이 아주머니를 보자. 근데 이 아주머니의 분위기가 마치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위기. 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딱 보자마자 뭔가 이런 따뜻한 기운 같은 게 느껴져서 왠지 저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아주머니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나에게 찾아드는 것처럼 느꼈다. 여기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는 무엇일까? 자, 이건 누구에게 질문하면 돼요? 작가님에게 예, 질문해 보시고 예상 답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그렇게 질문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따뜻한 방 좀 이제 따뜻한 방 있냐? 그러니까 손님 방에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한번 방 바닥에 손을 넣어보더니 외풍이 세다. 외풍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이제 센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막 너무 이렇게 뺨이 얼어붙어서 그 정도로 이제 추운 날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방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묵고 계신 이제 본인들이 쓰는 이제 안방으로 차라리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를 만나서 고드름처럼 이제 꽁꽁 얼어 있던 서술자인 내가 아까 위에 보면 소못 같은 아주머니다라고 했죠. 소못처럼 따뜻한 이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그 고드름같이 꽁꽁 얼어붙었던 어떤 나의 이제 어떤 것들이 뭐 마음이랄까 이제 아까 막 서운하고 서럽고 막 이랬던 마음들이 풀려가는 과정이 이 뒤에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마치 친형제, 동기는 이제 형제를 말하거든요. 예,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나를 이제 안방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안에 누가 계셨냐면 안방에 한 노퍼가 앉아 계세요. 근데 이분은 계속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막 젓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 왜 나를 지금 거부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막 이렇게 도리질을 하시니까 좌우로 막 고개를 아니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다가 그랬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인사를 시켜주시죠. 보니까는 그 노파가 아주머니의 이제 시어머니였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도 노파는 계속 도리질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막 거부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좀 어색하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좀 우아하기도 하고 옷도 이제 잘 입으시고 자세도 꼿꼿하시고 굉장히 우아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도리질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쭉 이제 다시 보니까 이제 훨씬 이제 동작이 꼭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도리질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처음에 봤던 나를 혹시 거부하시는 거야? 막 이랬던 오해가 이제 어느 정도 풀려요. 이제 풀리면서 예, 여기서 이제 잠까지 자게 되는 이제 몸이 이제 그만큼 추웠으니까 다가 이제 몸이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남의 집 안방에 갑자기 가서 예, 이제 한숨 자고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주머니가 이제 꼭 이제 식사를 하시라고 막 권해요, 나에게. 나는 사실 밥 생각은 없었는데 자꾸 이제 밥을 이제 권하시니까 아, 그러면 차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돈 때문에 돈 받으려고 아유, 저렇게 굽실대나 막 이렇게 속으로 측은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오해였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나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찬찬히.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자, 보니까는 진짜 이게 무슨 돈 받으려고 차린 밥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밥 같지가 않고 마치 이제 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할 때 어머니 밥상, 고향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밥상인 거죠. 그러면서 아, 이분이 돈 받으려고 하는 건 꼭 돈만을 위해서 하시는 건 라면서 이제 아주머니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지만 이제 내가 이제 여전히 이제 마음이 사실 불편하고 몸도 이제 막 춥고 막 이랬었으니까 예, 식욕이 일지 않아서 이제 이제 무로 끓인 국만 이렇게 마시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노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보죠. 먼저 여쭤봅니다. 제가 못마땅하셨나 보네요. 처음에 이렇게 막 도리지를 하시네요. 고개를 젓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 도리지를 무려 25년이나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라지요. 예, 그래서 자는 시간만 빼놓고 25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도리지를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직접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는가? 그러니까 엄청 막 뭐 용하다는 침도 맞고 한약도 드셨지만 이게 안 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도리지를 하시는 이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소설의 구조를 이제 아까는 여로형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액자식 구성으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액자식 구성 우리 중학교 때 혹시 배우셨나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이야기가 있고 그 가운데 안에 어떤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을 때 마치 액자처럼 그럴 때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다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내부 이야기, 액자의 내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6.25 때. 자, 6.25 때 여기서 그녀는 아주머니를 말합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그때 이제 젊었겠죠. 근데 면장을 했대요. 면장.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면장이다 보니까는 이제 인민군들의 어떤 표적이 되는 거죠. 인민군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죽이고 막 이랬던 때라 이제 도망을 시켜놓은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피신을 시켜놓고 이것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떠벌린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이제 아까 예, 고개 도리질 하셨던 분이 그 노파가 시어머니였거든요. 자, 그래서 둘만이 알게 감쪽같이 이제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당시에 예, 엄청 이제 불신이 심했다는 거. 예, 말 한마디 잘못 샜다가는 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끔찍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밀고 하거나 막 이제 일부러 막 소문내거나 할 사람은 아니지만 이분이 너무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거야. 남을 의심할 줄 몰라. 그래서 그냥 우연이라도 실수로라도 실토할까봐 겁이 나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모른다고만 하세요. 모른다를 막 가르치는 거죠. 아범 있는 곳, 남편 있는 곳, 그러니까 시어머니로 하면 아들이겠죠. 자, 무조건 잡아떼라. 그러면서 이제 모른다를 열심히 이제 힘들게 도리질까지 하면서 이제 모른다를 교습했다 가르친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예, 며느리에게 교습받는 것을 넘어서 어찌나 열심히 이제 자습을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연습을 한 거죠. 도리질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그때 상황이 이렇게 흉악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쟁통이니. 예, 그랬겠죠.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정적이 와도 사람들은 대화를 꺼려요. 왜냐면은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고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빨갱이가 아직까지 물러가지 않고 어디 숨어있던 빨갱이가 어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불안하고 무서운 공포의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조심하던 사이에 이 성질 급한 남편 벌써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서울이 먼저 이제 수복이 됐죠. 근데 그랬으니까 이제 서울이 수복됐으니까 뭐 이제 뭐
뭐 곧 저 인민군들도 다 이제 예, 며칠 못 버틸 거야 하면서 아유 이렇게 또 성질 급하게 또 아이고 또 이래요. 자, 그래서 때는 이제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이제 갈았다라는 걸 김장 배추를 다 걷었다는 거니까 이때 이제 가을이다, 늦가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제 이때 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아침에 뒤뜰로 나갔던 몇 시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하면서 어쩜 처참하게 막 이러니까. 그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남편 좀 숨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엉겁결에 아무도 분별력이 없을 정도의 그로 그 시어머니의 비명이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남편이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그냥 순간에 확 잊어버리고 뛰쳐나간 거죠. 그랬더니만 인민군들이, 물론 이제 인민군들도 뭐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먹을 거나 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이렇게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너무 놀란 나머지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 인민군도 이제 놀란 거겠죠. 예, 그때 이제 그녀의 남편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나온 걸 보고 예, 예, 총을 쏴버려서 이제 비극이 순식간에 그냥 예,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의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예, 그 시어머니와 이제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정말 끔찍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예, 죽을 기를 쓰고 계속 도리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고질병처럼.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부 이야기의 끝이다. 그래서 노파가 도리질을 계속하는 까닭은 왜 그럴까?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안에는 물론 이제 작가에게 질문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도리질을 하는 이유, 아무래도 아들과 죽음과 아들의 그 죽음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그런 어떤 끔찍한 그 경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음, 자, 어쨌든 자,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예, 굉장히 담담하게. 그래서 그만큼 물론 이제 끔찍한 얘기지만 25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6.25가 대략 한 50년에 났다고 하면 예, 25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 소설의 이 일이 벌어지는 그 시점이 대략 한 75년이다. 1975년. 예, 맞아요. 이 소설은 75년에 발표가 됐어요. 예,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아주머니도 이제 속으로 물론 이제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프고 쓰리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만큼 이제 사겨낸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는 고쳐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단 도와드려야겠다. 예,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대사업을 예, 완수하시고 돌아가는 날까지 내가 이 시어머니를 예, 힘껏 보살피는 게 예, 이제 보살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대사업이라는 말이 도리질이나 해대는 게 대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다라고 생각했다가 아주머니의 태도를 보니까 아 이거 농담이 아니구나. 정말 대사명건과 긍지를 예, 아주머니 얼굴에서 이제 읽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 노파, 시어머니의 대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주머니의 대사업은 무엇인지, 이건 이제 뒤에 학습활동에서 또 한번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계신 게 같다. 그리고 그만큼 경건하게 하면서 어떤 전율이 싹 지나가면서 나에게 어떤 전율이 지나가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일순. 어떤 이제 깨달음이 딱 오는 거죠. 나에게. 이 순간.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점심값과 반값을 치르고 예, 하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또 이제 막 굽실굽실 또 너무 근데 내가 불쾌할 만큼 또 굽실굽실 하니까 돈 때문이었나? 라는 이제 또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게다가 그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한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이제 보기가 싫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아주머니의 비굴함은 어찌 보면 예,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이분이 어떤 비굴한 마음에서 나에게 이렇게 굽실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오해일 가능성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사실은 이걸로 노자는 이제 차비나 뭐 이런 거겠죠. 해가지고 서울을 갈 거다, 오늘. 서울요? 아, 왜 이렇게 추운 날에? 자,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는 순간 남편이 나에게 내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여행을 간다 하니까 남편도 나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을 했던 거죠. 예, 순간 예, 그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순간 그렇게 서운했던 아직도 저 마음속에 이북에 두고 온 전처를 품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를 서럽게 만들었던 그 남편이 이 시점에서 딱 보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아까도 봤지만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북에 두고 온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남편과 그리고 아까 그 노파 시어머니는 어때요? 이 시어머니와 아주머니는 예, 그 남편이자 그 아들인 남편이고 이제 아들인 그 사람을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잃었잖아요. 허망하게. 그죠? 예, 그런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한 그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그래서 그 상처로 25년 동안 계속 도리질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전쟁의 상처라는 게 정말 이게 쉽게 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쉽게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어떤 미움, 서운함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신 게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의 말 속에 이제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아주머니의 아들인 거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등에 엎여 있던 그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에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학비라도 보탠다고 겨울방학인데도 못 내려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쭉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나도 이렇게 등록금이랑 하숙비까지 다 모아놨다. 사실은 여기 지금만 이렇게 쓸쓸하지. 장사 꽤 잘 돼. 나 돈 많이 모아놨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학비라도 보탠다고 그렇게 예, 집에도 못 내려오고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도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 이제 돈 모을 만큼 모았다. 뭐 이런 얘기를 보니까 돈 앞에서 비굴했던 게 아니다. 이제 오해가 이제 풀리는 대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정말 그냥 손님들한테 더운 방 내놓는 게 좋아서 이렇게 여인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제 문을 열어놓은 건 돈 때문이 아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다. 돈 계산부터 찝찝하게 하면서 손님을 기다렸다. 굳이 내가 이렇게 손님을 기다렸던 이유는 어제 이상한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넘도록 아들이 하숙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하숙집이 뭐 그냥 하숙집이어도 뭐 친구 집 같은 데서 며칠 자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애써 이제 불안함을 감추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젯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니까 당연히 이제 걱정이 돼서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그러다가 마침내 미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인숙에 손님이 오면 그 돈으로 노자리에서 서울로 가면
아들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꽁꽁 뭉쳐놓은 돈을 헐어서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 이거는 안 좋은 징조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마음대로 이제 미신을 딱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제 서술자인 내가 손님으로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서울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이건 좋은 징조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왜 미신을 만들어냈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예, 아들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이제 너무 이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미신을 만들어서 이제 불안함을 달래려고 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어쨌든 뭐 좋은 쪽 점괘라고 하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 마음이 짠했죠. 이제 오해가 풀린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제 돈 때문에 굽실댔던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게 손님인 그러니까 나이 손님인 나를 보고 아 이게 이제 좋은 징조구나라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러셨구나 그런 어떤 우연 막 이런 거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지금 아주머니가 엄청 불안하고 힘드시구나. 그래서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찐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와 함께 서울로 동행할 거라고 원래는 그냥 온천장으로 이제 4시 반 버스 타고 그냥 온천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딱 바꾼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오늘로 서울 내가 가겠다라고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 갑자기 서울로 가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소설은 여로형 소설이다. 여로형 소설은 어떻다? 깨달음을 통해 이제 여행을 갔다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여행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아주머니와 노파를 만났어요. 예, 이 아주머니와 이 노파를 만나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서울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어떤 깨달음일까요? 예, 일단은 아까 이제 남편 얘기에서도 이제 조금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전쟁의 상처, 이 분단의 상처라는 게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다. 25년 동안 도리지를 하며 아직도 그 아들이 죽었던 그 시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노파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편도 그렇고 이제 뭐 노파도 그렇고 이 아주머니도 그렇고 이런 이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야겠다. 예, 그들이 그런 상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남편이 이제 뭐 전처를 잊지 못하고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운해만 할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가족의 어떤 사랑으로 감싸야겠다. 뭐 이런 이제 깨달음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노파를 극진하게 25년간 보살핀 이 아주머니 보십시오. 그죠? 이 아주머니 정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대사업이라고 하면서 예, 정말 이렇게 상처받은 이 시어머니를 노파를 극진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 모시고 있는 이 아주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고부간에 비슷하게 늙은 손이 서로 꼭 이제 맞잡으면서,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이 시어머니 노파의 손을 잡으면서 이제 당부를 하죠. 이제 뭐 태식이가 이제 그 아들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의 이제 걱정하실까 봐, 예, 아들이 지금 뭐 며칠간 집에 안 들어온대요. 뭐 이런 얘기는 빼고, 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서울 좀 다녀올게요.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파가 이제 고개 흔드는 게 아마 이제 이렇게 며느리 그 아주머니를 마치 위로해주는, 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는 아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였던 거죠. 자, 근데 내가 그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어 보고 싶어졌어요. 예, 남남끼리면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예요. 그렇죠. 당연히 뭐 혈연은 아니지만 가장 친하다. 왜? 함께 끔찍한 일을 겪었잖아요.
예,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그 상처를 또 함께 견디며 살아가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사업의 대사업의 동업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손 사이를 맹맥이 흐르는 그 무엇을 예,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느끼고 싶더라. 자, 그래서 이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에 닿아볼 수만 있다면 이 맹맥이 흐르는 것,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 같은 거겠죠. 이게 뭘까요, 얘들아? 이거 뭘까? 자, 이건 누구에게 질문하면 되겠어요? 예, 그 누구야? 작가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예상 답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같으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가족 간의 사랑, 예, 이제 물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남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으로 이제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사랑 아니면 어떤 좀 남을 위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것들, 남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닐까. 예,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짐작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 손을 그 위에 딱 포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사를 하니까는 노파가 나에게도 이렇게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남편이 마음속에 전철을 혹시라도 품고 있다 해도 그거는 전쟁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지. 너 때문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고, 너는 헛산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너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예, 혹시 그 너의 남편도 예, 혹시 그 전철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다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할 수 있었던 건 다 너의 덕분일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나에게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지요. 자, 옆에 보면 예,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가족사, 이제 전쟁에 이제 오빠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손위의 오빠가 계셨는데요. 되게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대요. 전쟁 중에. 그런 어떤 6.25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고 그 상처의 회복을 희구하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 소설들을 썼어요.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카메라 워커도 마찬가지죠. 또한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소설도 많이 쓰셨습니다. 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활동 보시면은 예, 노파와 아주머니에 대한 나의 생각 변화가 이제 이 소설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노파의 도리질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죠. 가운데에 노파의 도리질에 얽힌 이제 과거 사연이 들어가면서 이건 이제 액자식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액자의 이제 가운데 부분, 아이고 왜 이게 이런지. 예, 그다음에 요 이제 바깥 부분들이 이제 그 액자의 이제 바깥 부분이다. 이제 현재 부분이 이제 액자의 바깥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머니에 대한 굽실굽실한 태도에 대한 생각도 이제 처음에는 왜 이렇게 굽실대? 이거 너무 저자세 아니야? 이거 비굴한 거 아니야? 그랬다가 아주머니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미신을 만들어내야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아주머니를 연민하는 또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갖게 된 거죠. 자, 아까 이제 본문 설명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파와 아주머니의 대사업이 예, 뜻하는 바, 예, 그래서 아주머니가 말한 노파의 대사업은 뭐예요? 도리질을 멈추지 않는 거죠. 예, 아마도 이제 중간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아들이 혹시 본인 때문에 진짜 아들을 지키려고 이제 했던 도리질이었잖아요. 이제 열심히 연습했던 게 아마 이제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머니의 대사업은 이제 내가 생각한 아주머니의 대사업, 예,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일, 돌아가신 날까지 건강하게 어쨌든 잘 살뜰하게 보살펴 드리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머니의 대사업이 아닐까. 예, 그럼 나의 대사업은 뭐겠어요? 나의 대사업은 예.
나의 대사업은 물론 그렇겠죠. 어떤 이제 남편도 이제 어떤 전쟁의 상처 피해자잖아요. 전쟁의 피해자. 그런 상처들을 잘 보듬으면서 잘 이해하고 어쨌든 이제 사랑으로 감싸면서 가는 거, 그게 아마 나의 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들아, 이거 질문. 이거 질문 만들면 참 괜찮겠죠. 이 소설의 주제와 관련하셔야 됩니다. 이 소설의 주제와 관련 짓는다면 결국 이 소설에서 대사업이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 겨울 나들이란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 독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하는 걸까? 요거 이거 질문으로 만들면 괜찮겠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힌트가 된다면은 여기 이제 넘어가고요. 그 뒤에 감상의 뜰을 보시면 일단 이제 겨울 나들이 작품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의 태도, 아까 자부심과 긍지로 얼굴이 빛나 보였다라는 이제 구절이 중간에 나오지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일 수 있는 것은 뭐 이제 물론 이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굳이 인간이 왜 존엄한가 본다면은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여타의 다른 어떤 생명들과 달리 연민을 어떤 상처받은 존재들을 깊이 연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처받은 존재들을 정성껏 보살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학습활동 마지막 문제, 이 소설에서의 대사업, 즉 작가가 우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완서 소설에서의 분단 문제다. 이 부분은 사실 이 소설보다도 작년에 여러분이 배웠던 그 카메라와 워커에 보면 오빠와 그 올케가 그 불의의 사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그 조카인 훈이를 내가 이제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던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빠를 잃었던 비통한 가족사.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박완서 선생님의 실제 이제 이야기입니다. 요 가족사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분단의 상처, 특히 이제 전쟁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룬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요. 왜 그런 소설을 쓰셨는가? 본인도 힘들 거예요. 사실 트라우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쥐어뜯어 계속 피 흘리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그래야만이 통일을 꿈꿀 수가 있기 때문이다. 토막난 채로 아물어버리면 다시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통일을 꿈꾼다면 분단의 상처, 전쟁의 상처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형벌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기억을 계속 떠올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다. 왜? 통일이 꿈이니까.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괴로운 진실이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이라는 꿈을 놓으면 안 된다. 라는 걸 계속 상기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이제 창작 활동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차시 예고하도록 할게요. 다음 차시는 지금 2학년 1반, 4반, 6반, 7반, 11반 학생들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지금 원격 수업이 이 시간밖에 없죠. 문학비 원격 수업이 아마 요 시간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5개 반 친구들을 제외한 다른 반 친구들은 아마 이제 선생님이 다음 차시를 과제형으로 올릴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차시예요. 이번 주 다음 차시를 과제형으로 올릴 텐데 이때 뭘 하시냐면요. 겨울 나들이 이제 방금 본 소설 겨울 나들이를 좀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차분하게 잘 읽어보시고 그 질문과 답을 한번 작성을 해서 질문답 하나씩이에요. 질문만 써서 보내시면 안 돼요. 질문과 답을 다 하나씩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그냥 이렇게
한번 연습 삼아 해본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이건 수행평가는 반영하지 않고 출결에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삼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이건 다음 차시 때 원격 수업 이번 주 다음 차시입니다. 그러면은 요 5개 반 친구들도요, 내가 이제 그 어린이날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제 이게 이제 원격 수업을 이제 이번 주 문학비 원격 수업을 요것만 듣지만은 내가 조금 나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고 싶다. 꼭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그 온라인 클래스, 이제 온라인 클래스 그 질문 게시판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 혹시 메일 같은 거 알고 계시면은 거길로 이제 올려가지고 한번 선생님 피드백을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반 친구들은 이제 하고 싶은 친구들만,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출결에 반영하니까 반드시 연습 삼아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